박테리아는 세균을 그냥 영어로 번역한 거에 불과하고요. 네, 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좀 지저분 하는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변을 보면 대변의 한 3분의 1 정도가 세균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대변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보셔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세균이 있고 그 많은 세균을 우리가 자연계로 계속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미생물이라고 하는 그 생물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세포 하나로 돼 있고 사람의 경우에는 우리 PD님 같은 경우 한 70조 개 정도 세포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세포 하나니까 굉장히 작겠죠. 근데 그 세포 하나인 미생물 중에서 세포벽이 있는 그런 특정 미생물을 우리가 박테리아 또는 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테리아는 미생물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4. 세균은 온도로 따지면 어느 점 밑에서 살 수 있어요. 아주 추운 데서. 근데 이제 실제 얼면 살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느 점 밑에 살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고요. 온도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120도 이상에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도면 물을 한번 끓여보시면 죽었다 깨어나도 120도 못 만드세요.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안 되거든요. 끓는 물에 산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세균들은 120도는 어디가 이제 가능하냐면 바다, 깊은 바다는 압력이 있어서 물이 120도에서 끓지가 않거든요. 그런 데서 사는 세균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은 정말로 아주 추운데, 아주 더운 데서 살 수가 있는, 뭐 그것뿐만 아니고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서 뭐 우리가 뭐 뼈 같은 걸 넣으면 금방 다 녹아버리는 그런 데서 또 사는 세균이 있고요. 근데 그런 세균들은 그런 데서 견디는 게 아니고 거기가 자기가 제일 잘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35억 년 동안에 이렇게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어떤 삶의 터전을 만든 거죠.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의사죠. 이분이 그 세균을 키우는 실험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균을 키우는 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세균을 이렇게 키웠는데 거의 곰팡이가 자란 거예요. 제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곰팡이가 자라면 학생이 일단은 꾸중을 좀 듣고요. 왜 이렇게 관리 잘 못했어? 그리고 그걸 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플레밍은 이걸 버리지 않고 보니까 이 곰팡이 주변에 세균들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은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게 오염이라고 해서 우리는 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염된, 잘못된, 실패된 실험을 보고 이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내는구나. 이 사실을 이 사람이 알게 됐죠. 그 위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페니실린은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인간이 발견한 항생제고요. 항생제는 이제 그 죽이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세균에 세포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세포벽이 없어요. 세포벽을 못 만들게 공격하는 물질을 찾으면 그게 항생제가 돼요. 그래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것도 세포벽을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죽느냐?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이 비교적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분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이 이렇게 쭉 찌면서 분열하려고 할 때 세포벽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게 분열하려고 이렇게 늘어날 때 세포벽이 같이 합성이 돼서 늘어나줘야 되죠. 근데 이 항생제 때문에 세포벽이 합성이 중지돼요. 몸 안은 부는데 겉에 바깥쪽의 세포벽은 안 늘어나니까 어떻게 될까요? 터질까요? 터지겠죠. 그래서 항생제 때문에 세균이 터져 죽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는 재미있게도 이런 세포벽을 공격하는 항생제들은 세균이 빨리 자랄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세균이 천천히 자라는 것들은 항생제가 잘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원리대로 이 세포벽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천천히 자라서. 항생제는 처음 나왔을 때는 마법의 탄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세균에만 딱 이렇게 미사일처럼 가서 세균만 탁탁 죽이기 때문에 아마 인간의 수명을 가장 늘린 약이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니실린은 첫 번째 항생제였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80~90% 이상의 내성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니실린은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을 못하는 약이 된 거죠.
내성이란 거는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약을 우리가 항생제를 이것저것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는 내성이 있는 세균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을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하고, 그 뭐 슈퍼가 좋은 뜻은 절대 아니고요. 항생제를 우리가 뭘 써도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어렵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생제를 못 쓸 때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박테리오파지고요. 재밌게도 세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데, 이 박테리오파지는 생각보다 숫자가 많습니다. 지구상에 정말로 많은 세균이 있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제 몸에만 수백 조가 있으니까 지구 전체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세균 한 마리당 그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인 박테리오파지가 10개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테리오파지는 정말로 세균을 많이 죽여요, 자연계에서. 하지만 이걸 사람 몸이나 피 속에 주사해서 그게 그 세균을 찾아가서 항생제처럼 세균을 죽일 것인가, 이것들은 이제 한참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는 세균이 없어요. 몸 안에 세균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세균들이 막 몸 안으로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세균이 오는 제일 중요한 그 곳이 어디냐면은 엄마의 아기를 낳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면은 그 길로부터 애가 나오는 동안에 거기에 일반적인 좋은 세균들이 이렇게 다 정착을 하게 돼요. 제왕절개를 하면은 바로 꺼내게 되잖아요, 아이를. 그렇게 되면은 다른 세균들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비만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이런 알러지 같은 게 더 많이 온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 자체가 세균과 굉장히 밀접한 공생을 하는 그런 생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는 지저분한 세균들을 몰아내고 싶다. 만약에 세균을 몰아내시면 아마 오래 살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공생하도록 진화해 왔고, 그 세균들이 절대적으로 우리 건강에 필요하니까. 장내 세균을 쭉 어떤 종의 세균이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쭉 볼 수 있는 기술이 나왔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구 조사를 하는 그런 기술이 나와가지고 딱 보니까 사람 몸속에 한 500종 정도의 세균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른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500종의 있는 세균들은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초원에 동물들이 500종이 살고 있듯이 제 장 속에도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이렇게 밸런스가 깨져서 생태계가 깨지면 이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우리 몸에 있는 이 미생물, 특히 세균의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하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제 굉장히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내 몸에 있는 세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그 양도 엄청나고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힘으로 그걸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점점 왔어요. 전 세계 미생물학자들이 굉장히 신나 있어요. 뭔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서. 하지만 이걸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로 봅니다.